진우는 숨을 몰아쉬며 벌떡 일어났고 그의 눈은 번쩍 뜨였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여기가 어디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새하얀 벽과 그의 곁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계음이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병원에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쓰러진 기억도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진호가 들어왔다. 두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엔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감격에 어린 눈으로 달려왔다. 진호는 아직 몽롱한 채 눈을 깜빡이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진호는 그의 옆에 앉아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다. 진우는 의식을 잃은 지 사흘이 지났다는 말에 즉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얼마나 무리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끊임없는 던전 공략, 계속되는 압박감에 며칠, 아니 어쩌면 몇 주 동안이나 쉬지 못했으니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 신경 쓰이는 건 머릿속에 맴돌던 설계자였다. 그가 보여준 것들, 그 환영은 여전히 눈앞에 생생하고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만약 사흘 동안 잠들어 있었다면 신주쿠의 S급 게이트는 이미 열렸을 것이다. 그는 진호를 돌아보며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다.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망설인 후 조용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게이트가 부서지는 순간 보통 A급 던전에서 최종 보스로나 나올 법한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마리씩이 아니라 파도처럼 몰려왔고 모두 거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헌터들은 완전히 허를 찔렸죠. 이런 상황에는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거인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흔들리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유리 오를로프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서 있었다. 그는 플라스크에서 한 모금 마시고는 옆으로 던져버리고 준비해둔 마법진을 발동시켰다. 수십만 톤의 만화 결정이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거대한 장벽이 생명을 얻었다. 강력한 마법의 벽이 게이트를 봉쇄하여 거인들의 전진을 저지했습니다. 에너지가 마법진을 통해 솟구쳐 공기가 진동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통과 불가능한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거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맹렬한 힘으로 장벽에 몸을 부딪히며 돌진했지만 유리의 계획대로 장벽은 견고하게 유지되다. 그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마법과 스스로를 믿는 확신에 차서 그들을 지켜봤다. 아무것도 뚫고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문을 뚫고 나왔다. 나머지를 압도할 정도로 거대한 거인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다. 그것은 다른 거인들을 쉽게 치우고 마법진 앞에 당당하게 서다. 유리는 거대한 형체를 올려다보자 미소가 사라졌다. 본능적으로 도망치라고 외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생명체가 강철판처럼 보이는 칼을 뽑아 높이 치켜들었고 단 한 번의 강력한 휘두름으로 장벽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유리는 얼어붙은 채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든 뚫을 수 없는 벽은 사라지고 그는 노출되었다. 반응하기도 전에 다른 거인의 거대한 손이 그에게 날아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를 잡았다. 유리는 소리치려 했으나 소리는 안 나왔다. 거대한 괴수는 그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턱을 벌리고는 통째로 삼켜버렸다. 그렇게 유리 오를로프는 사라졌으며 그와 함께 게이트의 유일한 방어선도 사라졌다. 이제 통제불능이 된 거인들은 도쿄 시내로 돌진했고 그들의 포효는 거리를 울려 퍼졌다. 작전은 실패했다. 진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정면을 응시했다. 이 상황의 무거운 압박이 그를 짓눌렀다. 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수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훨씬 더 큰 폭풍의 시작일 뿐이었다. 한편 유진 길드 내부는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유명한은 책상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몽롱한 채 천천히 일어섰다. 얼마나 의식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근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김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그가 거의 24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보고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병원으로 이송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깨어나자 두 가지 급한 현안이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 소식에 그는 얼어붙었다. 영원한 잠에 빠졌던 환자가 깨어났다는 것이다. 그것은 드물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며 그 환자는 진우의 어머니였다. 유명한은 벌떡 일어나 앉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진우가 영원한 잠을 치료할 능력이 있을까? 두 번째 정보를 물을 때도 그 생각은 계속 머물렀다. 그때 김 비서가 문을 열며 방문객이 나타났다. 그의 딸 유진이가 멍한 눈으로 아버지를 조용히 응시하며 서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던전 대규모 발생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있었다. 탱크들은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그들의 대포는 전력을 다해 폭발적인 포탄을 전진하는 거인들의 경로로 쏘아댔습니다. 상공에서는 헬리콥터가 무자비한 정밀함으로 상공에 정지하며 끊임없는 총알과 미사일 세례를 퍼부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거인들은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했다.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레이지가 명령을 내렸다. 블레이드 길드는 즉시 움직였다. 카나이와 메노루는 칼을 뽑고 가장 가까운 위협에 시선을 고정한 채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완벽한 협공을 통해 진격하는 거인이 도심 핵심부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비인간적인 속도로 반응하며 두 공격을 쉽게 피했습니다. 잠시 카나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런 거구의 존재가 어떻게 저토록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말도 안 됐습니다. 거인이 이렇게 빠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괴물들이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나 훈련받은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요. 전장 상공에서 뉴스 헬리콥터들이 그 참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최전선과 멀리 떨어진 아파트에서 진우는 TV로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상황을 종말론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상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비명, 폭발, 무너지는 건물들, 도쿄의 함락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주도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무력감, 같은 느린 붕괴, 하지만 이번에는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아시아 전역이 무너질 수 있었고 진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진우는 조용한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오다. 돌아서 보니 여동생 진아가 고개를 숙인 채 문간에 서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가지 말라고 간청하는 목소리에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답지 않게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은 어디 갈 계획이 전혀 없으며 최근 너무 많은 일을 해왔기에 잠시 휴식을 취할 생각이라고 그녀에게 안심시켰다. 그는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그녀를 지나쳐 조용히 방을 나섰다. 얼마 후 마음을 정리할 필요를 느낀 진우는 밖으로 나와 가벼운 조깅을 시작했어요. 차가운 공기는 그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죠. 이윽고 그는 조용한 공원에서 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아 먼 곳을 응시했다. 도쿄의 영상, 거인들의 위협, 진아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아를 확인하려 그녀의 감시자인 바루를 소환했다. 가장 강력한 소환수가 그의 앞에 나타나자 진우는 그녀를 지켜보지 않고 또 드라마나 보고 있었냐고 무심하게 물었다. 당황한 바루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재빨리 그를 안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가슴속의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진아의 반응이 뭔가 달랐다. 그녀는 4년 전 그의 첫 레이드 이후 단 한 번도 그를 멈춰 세우려 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학교 오크 공격이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궁금했다. 다음에 뭘 할지 정하려는데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사무실 쪽으로 걷던 진우는 등 뒤에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검은색 차량이 그의 옆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유진 길드 대표가 그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별다른 대화 없이 그는 유명한의 사무실로 조용히 안내되었는데 이는 개인적인 만남으로 보였다. 진우는 갑작스러운 만남에 궁금하여 명한에게 무슨 볼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고 어조는 격식 있고 직설적이었다. 그러고는 진우에게 수표를 건넸다. 이건 뇌물이나 충성을 사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밝혔다. 그저 성의의 표시일 뿐이라고. 진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길드 영입이나 기업의 책략 같은 게 아니었다. 이것이 무엇이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는 명한에게 정확히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고 오랜 망설임 끝에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한때 진우의 어머니를 가두었던 것과 같은 병, 영원한 잠을 앓고 있었다. 그 말은 진우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영원한 잠은 가볍게 언급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우가 알고 있는지 즉시 궁금해했지만 명한은 이미 질문을 예상하고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이를 아는 네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을 깨닫자 명한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그는 두 손을 꽉 잡고 치료법을 필사적으로 찾던 중 완전히 회복된 사례는 단 한 건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진우의 어머니였으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동정이나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우에게 바란 건 오직 진실, 그의 어머니를 되돌린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였다. 진우가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준다면 명아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진우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요청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쉰 후 그는 수표를 돌려주며 침착하게 사과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유명한의 침착하던 표정에는 절망의 기색이 비쳤고 그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완치되었는지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바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리며 만약 정말 그런 비밀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진작 행동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 대답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아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이 아닌 무력감에 패배한 사내였죠. 진우는 결정을 내리고 일어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안에 들어서자 그는 깊이 숨을 내쉬었고 마침내 어깨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명안이 진호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남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그 병이 진짜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사실은 생명의 성수가 지닌 힘이 매우 희귀하고 한정적이기에 결코 낭비될 수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오든 신중하게 사용해야 했다. 다음 날 진우가 아진 길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진호의 커다랗게 놀란 눈과 마주하게 되었다. 방금 일본으로 간다는 말을 들은 진호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기 어려웠다. 그 말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는 제주도와는 전혀 다른 일이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침착한 진우는 그저 이 재앙을 막을 수만 있다면 아진 길드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질 거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잠시 침묵하던 진호는 허리를 꿋꿋이 펴고 성진우 헌터가 일본으로 간다면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진우는 허를 찔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놀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진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죠.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인쇄된 헤드라인 뭉치를 꺼냈는데 각각 진우의 위협과 업적을 부각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털어놓으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보고서엔 그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 그는 눈물 속에서 자신의 노력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져 쓸모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유일하게 자랑스러운 건 진우 곁을 지킨 것뿐. 그래서 가고 싶었던 겁니다.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우 형님 곁에 있는 것이 제게 의미를 주니까요. 진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일본에 가지 않으려 했던 그였기에 그럼 뭐가 변한 걸까? 답은 망설임 없이 터져나왔다. 진호는 형님을 믿는다며 그를 바라봤다. 진우 형이 곁에 있는 한 자신은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진우는 나지막한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섰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진호에게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다. 일본에 가는 건 그저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진호는 뜻밖의 상황에 눈을 깜빡였지만 진우는 설명 없이 넘어갔다. 대신 그는 그저 집에 가서 쉬라고 말했다. 진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진우가 조용히 사무실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다. 진우의 머릿속에 파도처럼 기억이 스쳐갔고 그는 설계자와의 전투를 회상했다. 그림자 병사 없이도 그 존재는 그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그 싸움은 그가 인정하기 싫었던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아직 최강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능가하는 존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그를 반겼다. 어머니는 그를 보며 환히 웃으며 저녁을 먹을지 물었다. 고개를 끄덕인 그는 음식이 차려지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진아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여전히 밝은 모습의 어머니는 배고프지 않다며 방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진우가 식탁에 앉아있는 동안 그의 마음은 진호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여동생의 눈에 남아있는 걱정 사이를 계속해서 오갔다. 결국 그는 접시에서 고개를 들고 다시 떠날 것이라고 나지막이 말했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늘 이런 순간에 짓던 조용한 미소를 지었고 그가 식사를 마치는 대로 짐을 싸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배를 채우고 굳은 결심으로 진우는 조용히 진아의 방으로 향했다. 그가 들어서자 문이 살짝 삐걱거렸다. 그의 여동생은 침대에 누워 잠결에도 불안해했고 그녀의 몸은 이불 아래에서 뒤척였고 마치 꿈조차 걱정으로 무거운 듯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아 잠시 후 위로하듯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는 그녀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수없이 많은 죽음을 직면했고 그때마다 항상 살아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걱정과 보살핌에 고마워하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 약속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진아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갈라지며 그가 어쨌든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따뜻이 그녀를 보며 그림자 개미들을 소환했다. 거대한 형상들이 그의 뒤에 나타나자 그는 어디를 가든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그녀가 결코 무방비 상태로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 다음날 고 회장님은 수많은 기자들 앞에 엄숙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카메라가 돌아가고 펜이 준비된 채 모든 시선은 폭풍의 중심에 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마이크 앞으로 나섰고 모두가 기다리던 말을 전하기 전에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성진우 헌터가 일본 S급 게이트 임무에 공식적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웅성거림이 군중을 휩쓸었고 그때 진우가 그의 옆에 나타났다. 기자들이 더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 앞으로 몰려들자 빠르고 끊임없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고 회장과 악수하며 조용한 결의로 그의 약속을 확정했다. 이후 공항에 도착한 진우와 진호는 어깨를 당당히 펴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 둘 모두에게서 굳은 결의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모여든 군중은 재빨리 그들을 알아보고 플래시가 다시 터지기 시작했다. 불확실한 발걸음을 내딛기 전의 순간을 각 클릭이 포착하려 했다. 아진길드의 대표 자격으로 그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혼돈의 바다를 건널 채비를 마쳤다. 일본에서 무엇이 기다리든 그들은 이미 선택했다. 진우가 일본 임무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바다를 건너서도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메릴랜드, 미국 최고 엘리트의 본부 깊숙한 곳에서 S급 헌터들이 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한국인 헌터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의심과 비웃음이 섞인 웅성거림이 방을 채웠다. 그들 중 한 명이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그는 그들의 힘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으로 끌어올린 심령술사 레이디 셀러조차 진우를 단 한 단계도 성장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충분한 증거로 여겨졌다. 셀러조차 더 각성시키지 못했다면 진우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다른 헌터가 끼어들었다. 제주에서의 명성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S급 게이트를 공략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그는 주장했다. 개미는 몰라도 거인 상대로는 죽음이나 마찬가지라고. 대화가 내기로 흐르자 그들의 자신감은 커져만 갔다. 세련된 요트, 산악저택, 심지어 고급 빌라까지 테이블 위에 올랐다. 모든 내기는 한 가지 믿음에 기반하고 있었다. 진우는 일본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방구석에서 오만함을 뚫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토마스 안드레는 식사에서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충분히 들었다는 듯 침착하게 스테이크를 썰었다. 그는 가벼운 비웃음을 지으며 진우가 생존하는데 스캐빈저 길드 전체 건물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신뢰가 순간 정적으로 가득 찼다. 반은 불신, 반은 짜증 섞인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토마스는 논쟁 대신 무뚝뚝하게 경고했다. 자신들의 땅에 던전 브레이크가 임박했으니 일본 걱정은 그만두고 그들 중 누가 생존할지 먼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고 그는 덧붙였다. 침묵이 짙어지고 몇몇은 눈을 굴리며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다. 한 명이 토마스가 늘 분위기를 깬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토마스는 나지막이 웃으며 의자에 기대어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면 일본이 더 재미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는 진짜 혼돈이 바로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막 시작될 것 같았다. 한편 일본 중심부에서는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군인들은 압도당했고 부상당하고 무력한 민간인들을 돕기 위해 허둥지둥 움직였다. 분비는 요양원에서 한 병사가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는데 지쳤지만 평온한 얼굴의 노부부가 뒤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여러 명을 부축하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으니 거인들이 더 다가오기 전에 어서 대피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그들을 밖으로 안내하려 했다. 하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환자들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그 말에 군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달라졌다. 그는 잠시 망설인 후 그 의미를 알면서도 조용히 그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거대한 거인이 위협적으로 나타나 턱에는 축 늘어진 인간의 몸이 전리품처럼 물려 있었다.
군인의 속이 울렁거렸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기를 들었다. 총격전이 벌어졌지만 총알은 소용없었다. 거인은 계속 전진하며 거대한 손으로 노부부를 보호하던 군인 중 한 명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 순간 검은 창이 번개처럼 허공을 가르며 폭발적인 위력으로 거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거대한 생명체를 날려버렸고 여러 건물을 뚫고 지나가 마침내 생명 없는 상태로 멈춰섰다. 군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공격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 키가 크고 무시무시하며 누가 봐도 인간이 아닌 한 형체가 솟아있었다. 나가의 보스 그림자 병사인 지만은 검은 창을 손에 들고 전장의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잠시 동안 병사들은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깨어있는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때 진우가 앞으로 나서며 그의 목소리가 혼돈을 갈랐다. 그는 즉시 대피하라고 전했고 이 지역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부서진 건물의 잔해가 노부부에게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지만 방패가 제때 솟아올라 막아섰습니다. 진호는 고른 숨을 내쉬며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잔해를 막아내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진우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 부르며 자신은 남아서 대피 작업을 돕겠다고 흔들림 없이 선언했습니다. 진우는 진호의 결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른 말 없이 그는 몸을 돌려 묵직한 존재감을 뿜으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아우라는 검은 폭풍처럼 피어올랐다. 주변의 그림자가 맴돌자 진우는 곧 다가올 전투에 대비했다. 첫 전투에 투입된 지만은 억제되지 않은 분노의 폭풍을 터뜨렸다.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그의 검은 창은 거인들을 찢어발기며 맹렬한 리듬으로 회전했다. 하나둘씩 그들은 그의 힘 앞에 쓰러졌다. 망설임도 자비도 없었다. 그의 길에는 오직 사륙만이 있었고 부서진 조각상처럼 부러진 시체들이 뒤에 남겨졌다. 그 위로 진우가 쏜살같이 달려가 지마의 거대한 등 위를 재빨리 가로질러 공중으로 힘껏 솟아올랐다. 그의 소나기가 마왕의 단검을 꽉 쥐자 그 어두운 칼날이 치명적인 의도로 맥동했다. 하나의 거인으로 날아오르며 시선은 그 얼굴에 고정됐다. 단 한 번의 잔혹한 일격으로 진우는 거인의 두개골을 정확히 반으로 갈라버렸고 거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하기도 전에 몸이 맥없이 쓰러졌다. 혼돈 위로 헬리콥터들이 불안하게 윙윙거렸다. 내부 기자들은 경악한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들의 카메라는 마치 살아있는 신화를 포착하는 듯했다. 거인들은 진우의 소환된 군대에 의해 손쉽게 찢겨져 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학살, 그들은 전쟁, 영웅의 등장을 목격 중이었다. 거대한 괴수들이 하나둘 쓰러져가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혼돈을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12살도 안 된 어린 소녀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잔해 속을 헤치며 달리고 있었다. 소녀의 울음소리가 부서진 벽과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로 울려 퍼졌고 거인의 우렁찬 발소리가 뒤를 쫓았습니다. 거대한 손이 뻗어나와 떨고 있는 소녀에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다음 희생자를 노렸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현실화된 듯한 보랏빛 섬광이 허공을 꿰뚫고 지나갔다. 칼날이 손목을 베어낼 때 거인의 손목은 피와 불꽃을 뿜으며 터져버렸다. 괴물은 고통에 울부짖으며 뒤로 물러났고 잘린 손은 땅에 떨어졌다. 연기 속에서 이그리스가 나타났다. 그의 길고 붉은 깃털은 불꽃처럼 흔들렸고 그의 마왕의 단검은 남은 에너지로 윙윙거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녀와 괴물 사이에 서서 굳건히 움직이지 않는 침묵의 보호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거인이 채 회복하기 전 귀청 찢는 포효가 전장을 뒤흔들었다. 아이언이 포탄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오더니 도끼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의 강화는 빠르고도 무자비했습니다. 그의 무기가 거인의 두개골에 닿는 순간 대기 자체가 갈라지는 듯했다. 그 충격은 강력한 돌풍을 일으키며 주변의 잔해와 먼지를 휩쓸었고 거대한 괴물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눈으로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여전히 떨던 어린 소녀는 굳건한 기사의 존재서 안도하며 이그리스에게 매달렸다. 아이언은 쓰러진 짐승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서 한 손에 도끼를 든 채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장난스러운 윙크를 보냈다. 한편 이그리스는 소녀 옆에 무릎 꿇고 장갑 낀 손을 머리에 얹었다. 그의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몸짓은 이제 그녀에게 어떤 해악도 없을 것임을 말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진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언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드문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업그레이드로 더 강해진 거대한 기사는 놀라운 힘과 정확성으로 제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전장의 여파 속에 서 있는 동안 한 병사가 표정에 긴장감을 드러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겪은 혼돈에 압도당했지만 그는 겨우 몇 마디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침착하고 안심시키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화답했다. 그 몸짓은 군인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 충격에 떨었지만 위안받은 듯 고개 끄덕였다. 진우는 진호에게 시선을 돌린 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군인의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호는 망설임 없이 짧게 긍정하며 병사 옆으로 발걸음을 옮겨 그를 재빨리 위험 지역으로부터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진우는 다시 앞에 놓인 거대한 시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쓰러진 거인 곁에 선 채 그의 입에서는 권능이 담긴 속삭임과도 같은 명령이 흘러나왔습니다. 일어나라. 거인의 그림자는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6개의 거대한 형상이 차례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충성심으로 빛났고 진우의 의지에 묶였다. 그는 정체를 깊이 생각지 않았다. 별다른 의식은 필요 없었다. 그저 번호를 매겼다. 1번부터 6번까지 각 거인들은 이름을 얻고 그의 계속 성장하는 군단에 편입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루가 나타나 언제나처럼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으로 각 토벌 성공을 보고했습니다. 쓰러지는 거인이 많아질수록 파루는 계속해서 일본 지배력 확장을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투는 진우에게 유리하게 전개됐습니다.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는 그의 그림자 군단은 지칠 줄 모르는 효율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소모전은 완전히 그에게 유리했습니다. 그의 만화 비축량은 끝없이 보여 병사들이 계속 싸울 수 있었죠. 패배하더라도 그들은 즉시 재생되어 전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인들을 처리하는 동안 S급 게이트의 존재가 수많은 다른 던전 브레이크를 촉발시켰습니다. 하급 몬스터들이 때를 지어 도심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새로운 혼란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일본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진우가 있었다. 일본 헌터 협회 본부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한편으로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계자들은 되찾은 도시들의 목록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진우가 이룬 성과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마츠모토 회장에게 그 충격은 유독 깊게 다가왔다. 그는 침묵 속에 서서 그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고 있었다. 남은 통제권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공항에 달려가 진우를 맞이했던 때를 그는 선명히 기억했다. 그는 주저없이 한국인 헌터에게 오사카 방어에만 집중해달라고 부탁하며 거인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저항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는 최소한의 협조 아니 수능을 기대했다. 그러나 진우는 타협할 의지조차 없이 침착하고도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관리들은 그의 저항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도시마다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마츠모토는 마침내 진정한 사실을 깨달았다. 진우는 방어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위해 홀로 왔던 것이다. 시간은 타들어가는 도화선 같았다. 던전 브레이크가 발생한 지 7일째 밤이 폐허가 된 도쿄를 뒤덮었다. 진우와 진호는 도시의 잔해 속을 침묵하며 걸었다. 한때 활기 넘치던 거리는 이제 과거의 공허한 메아리만이 남은 듯했다. 진호는 참혹한 광경에 침울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그림자 속에서 익숙한 존재가 나타났다. 모두가 쓰러지거나 도망쳤을 때 홀로 남았던 A급 헌터 하나카와였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가 아닌 자신이 목격한 광경의 무게 때문에 창백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녀는 진우가 도착하기 한참 전에 이미 감지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도쿄에는 더 이상 헌터가 없었고 파괴는 너무나도 완전했다. 거인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전국에 걸쳐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최종 숫자를 알려주었다. 진우 포함 전 세계 S급 헌터 16명, 그중 6명은 일본에 남았다. 나머지는 중국, 캐나다, 인도, 러시아, 그리고 영국에 흩어져 있었다. 유리 오를로프를 포함한 3명은 이미 목숨을 잃었다. 아무리 강력한 헌터라 해도 이 혼란 속에서 무사할 수는 없었다. 하나카와는 희생된 이들의 숫자를 말하며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31마리의 거인이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남아있는 헌터들과 함께 싸우는 진우의 그림자 군단 덕분에 다른 거인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속도는 느려졌다. 하지만 위협은 끝나지 않았고 진우는 알고 있었다. 가장 위험한 마지막 거인은 문에 남아있었고 그 수호자는 그들 모두 중 가장 강했다. 그는
지평선 끝 폭풍처럼 기다림을 느꼈다. 하나카와의 목소리가 잦아들어 침묵이 흐르자 진우의 생각은 눈앞의 처절한 전장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다. 불타는 건물들과 공중에 떠다니는 재, 그리고 생명력을 잃은 도시가 그에게 마왕성을 떠올리게 했다. 시스템 실현의 한층이었던 그 장소가 이제 섬뜩할 정도로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의 파괴된 모습은 마왕성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다. 그는 궁금했다. 만약 시스템의 설계자가 정말 그때 죽었다면 지금 이 광경을 실행하는 자는 누구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오래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을까? 어쩌면 그 성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가능한 미래를 엿본 것이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한때 그곳을 극복했고 그 불길 속에서 단련했으며 그 벽 안에서 피를 흘렸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은 궁극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만약 그가 본 것이 경고였다면 바로 지금이 그 운명을 다시 쓸 기회였다. 마지막 전투가 임박했고 진우는 준비되어 있었다.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진우는 움직일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나카와는 다른 헌터들이 아직 오지 않은 걸 보고 잠시 망설이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진우는 침착하게 이미 도착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바로 그때 부서진 도시 풍경 너머로 낮고 규칙적인 쿵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땅이 희미하게 흔들리더니 안개 속에서 검은 실루엣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그들은 부서진 건물 옥상과 폐허가 된 난간 위에 조용히 자리 잡고 마치 신이 드리운 그림자처럼 길모퉁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진우의 등 뒤에서 가장 충직한 소환수들인 터스크, 아이언, 이그리스가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카와는 눈앞에 펼쳐지는 그들의 엄청난 위력에 압도당해 얼어붙은 듯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이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진우의 나머지 군단이 밀려들어왔다. 수백의 그림자 병사들이 도시 전체로 먹물처럼 퍼져나가며 모든 공간을 채웠다. 그들의 형체는 검은 기운의 일렁였고 빛나는 눈은 왕에게 고정됐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동작으로 그림자 군단 전체가 일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그들은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셈이었다. 하지만 아직 그 순간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한 줄기 검은 번개가 아래를 향해 내리꽂혔다.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바로는 자신이 만든 분화구에 착지했고 땅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진우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자 등 뒤에 날개가 말려 들어갔고 자신의 군주를 향해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병사들의 활약을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진호를 돌아보며 뒤로 물러나 하나카와를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진호는 두말 없이 그녀를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끌며 복종했다. 진호가 안전하게 위기에서 벗어나자 진우는 즉시 전장으로 시선을 향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이 얻은 전쟁 병기인 거대한 그림자 거인들의 형상을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맨 앞에 대형을 갖추고 섰고 그들의 거대한 몸은 막을 수 없는 힘의 벽을 형성했다.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선 진우의 시선은 결의에 차 불타올랐다. 충성스러운 소환수와 쓰러진 적들로 이루어진 그의 군대가 아래에서 대기했다. 그는 손을 들어 앞을 가리키고 단 한마디의 말로 그들을 풀어놓았다. 바로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전쟁의 함성처럼 도시의 폐허를 찢는 우렁찬 포효를 내질렀다. 그림자 군단도 함성으로 화답하며 일제히 돌격했다. 그들의 발밑에서 대지가 흔들렸다. 마치 검은 해일처럼 그들은 황무지를 가로질러 마지막 수호자의 영역으로 밀려 들어갔다. 먼지가 공중으로 휘날리고 건물들은 기초부터 흔들렸으며 게이트 수호자에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압도적인 분위기는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허나 도시 중심부에 들어서자 모든 게 변했다. 그곳의 마지막 거인이 눈앞의 광경에도 미동 없이 서 있었다. 그림자 바다에 둘러싸여 있던 그 괴물은 섬뜩할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움찔하지도 않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죠. 거인은 유령처럼 공중에 다시 나타났고 이미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파괴가 뒤따랐다. 단 한 번의 휘두름에 진우의 전열 절반이 사라졌다. 거대한 검이 종이를 찢듯 그림자들을 가르자 그림자들은 연기처럼 터져나가며 전장을 갈라놓았다. 거인은 멈추지 않고 지면에 착지하며 다시금 검을 들어 진우의 병사들 사이를 가로질렀다. 그 충격파만으로도 인근 건물들이 모조리 무너져 내렸다. 진우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응시했다. 그는 쉽게 동요하지 않았지만 거인이 차원이 다른 상대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검술은 정확하고 빠르고 파괴적이었다. 살아있는 폭풍처럼 고동치는 아우라,
주변 공기를 왜곡시킬 정도로 짙은 마법의 힘이 느껴졌다. 저런 괴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진우는 회피하거나 파괴하거나 단 두 가지 선택지뿐임을 깨달았다. 그는 결코 회피하는 쪽을 택한 적이 없었다. 완전한 전투 형태를 갖추고 거대해진 터스크가 앞으로 나아가 그 괴물과 마주섰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크게 숨을 들이쉬고 거대한 불기둥을 내뿜었다. 맹렬한 불길은 평범한 마수라면 모조리 태워버렸겠지만 거인은 차원이 달랐다. 거인은 태연히 거대한 손바닥을 들어올려 아무렇지 않게 불길을 막아냈다. 미동도 없이 상처 하나 없었다. 그림자 거인 하나가 옆에서 뛰어들어왔지만 거인은 손쉽게 몸을 돌려 검을 단 한 번 휘둘러 단숨에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더 많은 그림자들이 짓밟히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개미 병사들이 달려들어 제압하려 했으나 벌레처럼 짓밟혔다. 바로는 거인의 난동에 격분하여 돌격태세를 취했지만 진우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마지못해 물러나 이그리스 옆에 섰다. 둘 다 전투태세를 갖추었지만 신호를 기다리며 참고 있었다. 그들의 전투 의지는 분명했지만 진우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그는 이 도전을 예상했던 것이다. 거인의 힘과 방어력은 압도적이었지만 진우에게도 전략이 있었다. 만화는 충분했지만 인내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의 군단은 불멸이었고 적의 약점을 파악하는 데 완벽했다. 거인은 계속해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그림자 병사들을 발 아래 짓밟으며 무시무시한 힘으로 땅에 주먹을 내리꽂았습니다. 하지만 쓰러져도 그림자들은 끈질기게 다시 일어섰다. 진우는 멀리서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부활할 때마다 만화가 꾸준히 소모되고 있었다. 그때 진우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거인은 강력한 마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방어막은 거인에게 자신감과 오만함을 주었다. 그래서 한순간 전까지는 전혀 방어하지 않았다. 단 한 번 공격을 막기 위해 팔을 들었다. 진우는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파악했다.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그는 비행 탈 것인 카이젤을 소환했다. 한 번의 강력한 날갯짓으로 카이젤은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진우는 카이젤의 등에 올라타며 바로와 이그리트를 불렀다. 바로는 날개를 펼쳤고 이그리트는 말없이 진우의 뒤에 올라탔다. 바로와 이그리트를 모두 태운 카이젤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힘차게 하늘로 치솟았다. 카이젤은 강력하게 날개를 퍼덕이며 공중으로 치솟아 거인의 머리를 향해 곧장 날아올랐습니다. 수천의 그림자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거인의 날카로운 눈은 다가오는 위협을 포착했다. 거인의 시선이 즉시 카이젤에게 고정되었다. 먼저 공격에 나선 것은 이그리트였다. 그의 악마 군주의 검이 보랏빛으로 번쩍이며 거인의 이마를 향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하지만 거대한 괴물은 재빨리 반응하여 머리를 살짝 기울여 피했다. 이그리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강력한 검을 또 한 번 휘둘렀다. 하지만 거인은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엄청난 속도로 다시 피했다. 카이젤의 등 위에서 진우는 거인의 반응을 분석하며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그리트는 맹렬한 기세로 공격을 이어갔고 괴물은 방어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거인은 하늘에서 그들을 떨쳐내려는 듯 거대한 검을 위로 휘둘렀다. 그러나 완벽한 타이밍에 진우 이그리트는 카이젤의 등에서 뛰어내려 그 거대한 칼날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는 자신이 보아야 할 것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약점을 발견한 것이죠. 이그리스가 위에서 눈부시게 요란한 번개를 또 터뜨렸다. 번개 같은 에너지가 거인의 얼굴 위쪽을 강타해 잠시 혼란시켰다. 진우는 단검을 뽑아든 채 번개처럼 앞으로 돌진했다. 신속하고 잔혹한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그는 거인의 눈을 베어 갈랐다. 짐승의 울부짖음이 전장을 뒤흔들고 고통에 움츠러들었다. 그때 바로가 나타났다. 그는 발톱을 드러내고 거인에게 뛰어들어 맹렬히 부딪혔고 그 살을 깊이 찢어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의 맹렬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진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해 거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아래에서 하나카와는 경외감에 차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니었다. 괴물들 사이의 전쟁이었다. 이그리스의 번개가 계속해서 쏟아져 거인을 비틀거리게 했다. 진우는 그 순간을 포착했다. 그는 단검을 더 소환하고 난도질을 활성화했다. 분노의 성광과 함께 그는 거인의 몸통을 난자했다. 한 단검이 눈을 더 깊이 베었다. 체액이 터져 허공에 흩뿌려지고 다른 단검들은 근육과 뼈를 찢었다. 거인이 격렬히 몸부림쳤지만 진우는 붙잡고 바로를 불렀다. 순식간에 바로가 합류하여 드러난 상처 속으로 똑바로 날아들었다. 둘은 힘을 합쳐 괴물의 얼굴을 맹렬히 공격했다. 진우는 조직을 찢어내고 바로는 쉴 틈 없이 살점을 도려냈다.
피가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뼈가 부서졌다. 거인은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거대한 몸체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 직후 진우의 눈앞에 시스템 알림창이 번쩍였다.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 후 연이은 알림들이 이어졌고 익숙한 메시지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레벨업했습니다. 진우는 적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확인했다. 숨을 헐떡이며 흥분에 찬 진우가 평소처럼 활기차게 진우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거대 보스가 너무나도 단호하게 쓰러진 모습에 완전히 압도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스템은 던전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을 보내지 않았고 던전 보스를 쓰러뜨렸다는 확인 메시지도 없었다. 그는 즉시 이 레이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쓰러진 거인에게 그림자 추출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고 그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생각하던 중 S급 게이트에서 갑작스러운 만화의 급증이 폭발했다. 진우의 눈은 거인의 시체에 꽂힌 채 충격으로 커졌다. 그 거대한 생명체는 죽으면서 엄청난 양의 만화 에너지를 방출했고 그 폭발은 주변의 모든 것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다. 진우는 혼돈의 에너지 폭풍을 감지하며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것은 바로 마력 폭풍이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진호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긴장한 채 돌아섰지만 이그리드의 품 안에서 무사히 보호받고 있는 진호를 발견하자 곧바로 긴장을 풀고 안심했다. 거인의 몸에 한때 깃들어 있던 모든 만화가 마치 게이트가 삼켜버린 듯이 근처의 게이트 안으로 모조리 흡수되었다. 이 기묘한 현상 속에서 진우는 뺨에 예리한 통증을 느끼며 그제야 자신이 배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그에게 아주 낯선 경험이었는데 이전에는 어떤 마법도 그에게 흔적을 남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한 진우는 진호에게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 지시했고 망설임 없이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게이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던전의 광활함에 압도되었다. 그가 이제껏 마주했던 그 어떤 상위 던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바로의 예민해진 감각이 갑자기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는 희미하지만 뚜렷하게 들려오는 기이한 웃음소리를 직속 상사에게 알렸다. 그 웃음소리는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진우 역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게이트에 들어왔는데도 누군가 웃고 있다니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나아가란 신호를 보냈다. 던전 더 깊은 곳으로 진입하자 불쾌한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이윽고 진우는 두껍고 검은 사슬에 결박된 거대한 형체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사슬들은 거인의 목과 몸통 그리고 팔다리를 휘감고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는 살을 뚫고 박혀 있었다. 속박된 상태였지만 거인은 이빨을 드러내 활짝 웃으며 즐거워 보였다. 거인은 진우를 군주라 부르며 마치 무언가를 알아본 듯 그를 맞이했다. 진우는 이자가 진짜 던전 보스임을 직감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거인은 지배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고 군주들과 이야기해야 한다며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진우를 자세히 살피던 그의 말투가 바뀌었다. 그의 얼굴에서 재미있다는 표정이 사라지고 혼란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진우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던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깊이 좌절했다. 거인의 말을 하나로 모아본 진우는 자신을 쇠사슬에 묶어 가둔 자들이 바로 지배자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거인은 자신이 지배자들에게 갇혀더 큰 전쟁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다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진우는 더 큰 싸움이 임박했다는 암시뿐만 아니라 그 거인의 지능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지배자들이 대체 누구냐고 물으며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 그 대답은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다. 지배자들은 군주들의 오랜 적이라는 말에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군주들이 지배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진우 자신이 점점 더 군주들과 깊이 얽히게 된다면 지배자들도 그의 적이 되는 셈일까? 거인은 그 의심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자신 역시 군주임을 드러내며 군주들과 지배자들, 이 두 진영 모두가 진우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진우는 양측에 맞설 힘이 부족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힘의 균형을 바꿀 영향력이 그에게는 필요했다. 거인은 도움을 제안하며 만약 자신을 풀어준다면 그에게 필요한 영향력을 갖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진우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마무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었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증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갑자기 거인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였고 고대의 낯선 언어로 중얼거리자 마치 왜곡된 녹음처럼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상한 리듬 때문에 진우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망설임 없이 단검을 뽑아 기습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전혀 공격할 의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섬뜩할 정도로 침착하게 주문을 이어갈 뿐이었다. 그때 진우의 귓가에 익숙한 기계음이 울리며 눈앞에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다. 그 메시지는 눈앞의 존재가 다름 아닌 거인들의 왕이자 시작의 군주인 리게아임을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리게아가 고대 마법인 충성의 맹세를 활성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맹세가 받아들여지면 양측 모두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마지막에 진우에게 충성의 맹세를 받아들일지 묻는 프롬프트로 마무리되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진우는 결정을 내리고 맹세를 받아들였다. 또 다른 기계음이 울리며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충성의 맹세가 활성화되며 진우와 리게아는 서로에게 묶였다. 맹세가 파기될 때까지 둘 다 거짓을 말할 수 없었다. 규칙은 효력이 있었다. 이제 진실에 묶인 리게아는 앞서 했던 제안을 반복했다. 진우가 자신을 풀어주면 앞으로의 전투를 돕겠다고 했다. 맹세의 효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진우는 신뢰를 표현하려 했다. 하지만 그러려는 순간 목이 조여오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거인들의 왕은 진우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충성의 맹세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어떤 거짓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결국 계약의 중대함을 깨달은 진우는 리게아가 게이트에서 나타난 다른 피조존물들과는 달리 어쩌면 그렇게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거인들의 왕은 그 질문에 혼란스러운 기색을 보였고 진우는 자신이 던전에서 나타난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괴물들을 말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리게아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다. 그는 진우가 부적절한 비교를 했다고 설명하며 군주들은 그런 괴물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진우가 마주했던 존재들은 혼돈의 거주자들이자 수세기 동안의 예속으로 인해 뒤틀린 낙오자들, 그리고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오래전에 파괴되어 본능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리게아는 달랐죠. 군주이자 동시에 왕인 그는 수세기 동안이나 감금의 광기에 맞서 정신을 온전히 보존해왔다. 마침내 자신을 해방시켜줄 존재를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려온 것이다. 진우는 화제를 바꿔 이번에는 은빛 갑옷을 입은 날개 달린 병사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캐물었다. 그들이 지배자들과 한패인가? 리게아는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분명 지배자 군단의 일부였다. 진우가 지배자들이 악마들과 함께 그러한 생명체들을 지구로 보내는 이유를 물었을 때 리게아는 이미 답을 알려주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배자들은 전쟁을 준비 중이었고 지구는 그들의 격전지이자 군주들과 지배자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위한 무대가 될 참이었다. 진우는 괴물들을 지구로 보내는 것이 어떻게 전장으로 만드는 것인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거인들의 왕은 지배자들의 계획이 인간 세계를 마법 에너지로 가득 채워 만화로 넘쳐나는 결투장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그 말의 무게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게이트에서 쏟아져 나온 몬스터들이 재앙으로 여겨졌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가져온 만화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터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조차 만화 수정과 보석이 매우 귀중한 자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이 물건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진우는 소위 축복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기반이자 발판에 지나지 않았음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거인들의 왕은 말을 이어갔다. 만화가 없는 세상에 마법의 기운을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만화를 품고 있는 자들의 피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배자들은 인지를 희생시키고 몬스터를 풀어 지구에 마법 에너지를 주입하는 방법을 택했다. 더 많은 피가 흩뿌려질수록 만화의 농도는 더욱 짙어졌다. 마법은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전쟁의 무게에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인들의 왕에 따르면 지배자들은 세상이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남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다. 아직 상황 파악 중이던 진우는 리게아에게 어떤 전쟁인지 물었다. 거인들의 왕은 그것이 군주들과 지배자들 간의 재대결이 될 것이며 지구가 바로 그 전쟁터라고 설명했다. 지옥이 닥쳐오고 있었고 모두의 예상보다 빨랐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진우가 접촉한 이상 양측 모두 가만히 있지는 않을 터. 사실 지배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진우는 양쪽 진영이 자신을 노린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왜 모두가 자신을 쫓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물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다. 진우 안의 힘은 진정으로 그의 것이 아니었다. 리게아는 그 힘의 원래 주인이 진우에게 힘을 넘겨줌으로써
지배자들을 배신했다고 설명했다.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의 등에는 관역이 그려졌고 군주들과 지배자들 모두의 적이 되었다. 하지만 이 긴장 속에서도 거인 왕은 맹세했다. 그는 진우의 곁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가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할 뿐이었죠. 진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제안을 깊이 고려했습니다. 그는 정말 돕고 싶다면 자신의 그림자 병사가 되는 것이 더 쉽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거인들의 왕은 그 말에 눈에 띄게 흔들리며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지주의 모습 뒤로 진정한 군주의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봤고 리게아는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군주와 지배자들은 영적인 육체, 다시 말해 아스트랄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아스트랄체가 파괴되면 완전히 사라져버려 다시 되살리거나 그림자로 만들 만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진우의 병사가 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미심쩍었습니다. 마치 퍼즐의 중요한 한 조각이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생각이 소용돌이치는 동안 거인들의 왕이 다시 한번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사이 진우는 손에 단검을 소환했습니다. 진우는 결심한 듯 앞으로 나아가 리게아가 정말로 자신의 편에 설 것인지 다시 한번 물었다. 거인 왕은 고개 숙여 끄덕였고 진우는 쇠사슬을 끊기 시작했다. 리게아가 침착함을 유지하는 동안 족쇄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진우는 다른 쇠사슬을 끊으려던 움직임을 멈추고는 강렬한 눈빛으로 리게아에게 인류의 편에 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리게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에게는 더 이상 대답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맹세는 거짓을 막았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의 시선은 차갑게 빛나는 마법석이 박혀있는 리게아의 목덜미로 향했다. 바로 그 마법석이 핵심이었다. 그 돌이 리게아를 지배자들의 의지에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남아있는 한 리게아는 그들의 통제하에 인류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경고도 없이 거인들의 왕에게서 살기가 터져나왔고 그는 막 자유로워진 팔을 휘둘러 진우를 공격했다. 위험을 감지한 리게아는 더 이상 진우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진우는 먼저 몸을 낮춰 공격을 피했고 곧바로 단검을 위로 찔러 올려 리게아의 가슴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진우는 리게아에게 차갑게 중얼거렸다. 당신은 재앙이 될 뻔했다고. 하지만 거인들의 왕은 뒤틀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정한 재앙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진우 당신이라고. 결심을 굳힌 진우는 필사적인 반격을 피하면서 칼날을 더 깊이 박아 넣기 위해 몇 번이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몇 번의 잔혹한 공격 끝에 거인들의 왕은 마침내 입에서 피를 쏟으며 잠잠해졌다. 죽음 앞에서도 리게아의 마지막 말은 악독한 저주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인간과 혼돈의 거주민들 사이에 전쟁이 격화될수록 지구가 전장이 될 것이며 진우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불타 잿더미가 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진우의 시선은 냉정함을 잃지 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임조차 없이 단검을 마지막으로 한 번 휘둘러 단호하고 결정적인 움직임으로 거인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거인 왕의 목이 베어지자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던전 전체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곧바로 시스템 알림이 뒤따랐고 그 알림은 9명의 최초 군주 중 한 명인 던전 보스 레기아가 패배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진우는 막대한 양의 경험치를 획득했습니다. 시스템이 그것을 집계하느라 애쓰는 동안 그는 레기아의 몸에서 꺼낸 손안의 마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로운 그림자 병사를 받았지만 그는 이 잔혹한 만남의 기념품으로 그 돌이면 충분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레기아의 육체에서 마지막 강력한 에너지가 터져나온 후 그의 형체는 순식간에 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 직후 익숙한 효과음이 울려 퍼졌고 시스템은 그 결과를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진우는 여러 차례 레벨업을 달성하여 그의 새로운 레벨은 122가 되었습니다. 거인의 전멸 소식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가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곳곳에서 새 국가 권력급 헌터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제주도 사건과 달리 이것은 단지 한국 헤드라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인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인 한 마리가 해외로 탈출했으나 멀리는 못 갔습니다. 중국의 류즈강이 별다른 피해를 입히기 전에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일본 헌터 협회의 마츠모토 회장이 자수했습니다. 그가 많은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과거의 배신에 대한 무게를 짊어지려는 속죄의 시도라고 믿었습니다. 그 소식은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그의 진짜 의도에 대한 추측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세상 소음과 멀리 떨어진 게이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침묵 속을 걸으며 자신이 내린 선택을 곱씹었습니다. 거인들의 왕을 죽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레기아를 풀어주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으나 그 결정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 메릴랜드에서는 미국 정부는 최근 준의 S급 게이트를 성공적으로 클리어한 헌터들을 위해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가벼운 농담이 넘쳐 흐르는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헌터들은 자유롭게 어울리며 행사의 거대한 규모에 감탄하거나 긴장을 풀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즐겼습니다. 그때 예고 없이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우뚝 솟은 인물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며 대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토마스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며 내기만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몇몇은 초조하게 움직였다. 토마스는 씩 웃으며 한 헌터에게 넥타이를 달라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망설이며 땀을 송골송골 흘렸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넥타이를 풀어서 건네주었습니다.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하자마자 토마스의 비서 로라가 방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어조는 다른 종류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토마스에게 다가오는 국제길드 회의에 참가하는 길드 명단이 방금 발표되었으며 그 명단에는 한국의 아진 길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렸습니다. 토마스는 낯선 이름에 잠시 멈칫했지만 로라가 그 길드가 성진우 소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안드레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한국 최강 헌터가 미국에 온다니 토마스는 그를 몹시 기다렸습니다.